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꿀팁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한 번쯤은 병원에서 신경성, 스트레스성이라는 말씀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두통이 너무 오래돼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어요. MRI도 찍고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막상 나온 결과는 신경성 두통입니다. 뭐 스트레스성이에요.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죠. 오늘 우리 꿀팁에서는 이런 신경성 뭐뭐뭐, 스트레스성 뭐뭐뭐라는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 심자 그리고 몸 심자를 써서 심신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즉 정신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체 질환들을 심신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성 두통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보자면 시험 기간만 되면 배 아픈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험이 딱 끝나면 그 아이들은 배가 안 아파져요. 막 팔팔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꾀병이냐? 꾀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 내내 정말 아프고 뭐 열이 나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쓰러져서 응급실 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심신증에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촌이 상을 땄는데 정말로 배가 아프면 그것도 심신증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심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신증에 대한 말이 나오면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용어들이 있어요. 신경증 혹은 정신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들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좀 묶여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다른 증상들이기 때문에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증의 경우에는 심신증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인 질환을 크게 동반하지는 않아요. 다만 정신적인 질환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편이고요. 이런 신경증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노이로제, 신경쇠약, 우울증이나 강박증, 그리고 공포증 같은 것들을 신경증의 증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하는 하나의 개념은 정신증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증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 감각, 즉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서 사회에 좀 피해를 주기도 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흔히 정신분열로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으로 알고 있는 조현병이나 혹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조증 그리고 망상장애 이런 것들을 정신증의 범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꿀팁에서 심신증, 그리고 신경증, 정신증에 대한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 심신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들어만 봐도 굉장히 많은 병증들을 가지고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은 전부 다 심신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심신증의 병증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병증이긴 하지만 살짝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환기계에서는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것들이 있고요. 호흡기계는 천식이나 재채기, 비염, 그리고 발작성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소화기계에는 위염이나 위궤양, 위산가다,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탈모 같은 피부 질환도 그리고 단마진 같은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같은 것들도 심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비뇨생식기계에서는 야뇨나 아니면 발기부전, 생리통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근육통이나 틱 그리고 고개가 옆으로 비틀어지는 사경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심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뻔하죠. 그냥 모든 증상들이 심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내 마음의 병이 내 몸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증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심신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심신증을 예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심신증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사실 너무 뻔해요. 그냥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갖고 긍정적으로 갖게 한다면은 심신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 마음이 다치기 전에 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기르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말로써 마음을 푼다든가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다른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 마음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은 말이 조금 어렵죠. 건강한 방법으로 방어 기전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다 심리학적으로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기제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방어 기제도 있고 안 좋은 방어 기제들도 있는데 이런 심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방어 기전을 강화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추천을 드리자면은 이타주의나 승화, 금욕주의,
유머 혹은 동일시 같은 이런 건강한 방어 기전들을 발전을 시키는 것들인데 승화라고 하면 승화 같은 방어 기전은요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사회에 풀지 않고 운동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그 폭력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걸 승화라고 부릅니다. 듣기만 해도 괜찮죠. 자, 그리고 동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방어 기전들인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거기에 너무 눌려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지만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같이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뭐 금욕주의 같은 경우에는 말만 들었을 때는 정말로 무슨 종교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억제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라 쉽게 예를 들면 고3 학생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게임도 하고 싶어. 그러면 게임을 하지 않고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는 마음의 만족감, 그런 마음의 치료를 이용하는 것들을 금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건강한 방어 기전을 이용해서 마음에 튼튼하게 갑옷을 입고 있으면 심신증에 대한 예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가정의 평화나 안정 같은 경우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뭐 근본적인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많이 쉬운 이야기들은 아니죠. 자, 오늘 꿀팁에서 심신증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병이 몸까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간단한 개념 전달 이외에도 원래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했던 거는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어떤 병이 됐든 마음의 병이 됐든 몸에 대한 병이 됐든 몸과 마음이 서로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치료할 때는 항상 몸과 마음을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 결국에 이런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신병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자, 몸에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면, 피해를 줄 수 있으면 마음에서 몸으로도 상처를 줄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을 치료하면 몸에 대한 치료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거고요.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몸을 치료하면은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한방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서 화병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 치료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화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화병이 굉장히 심한 분인데 이거를 만약에 고친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했을 때 화병에 대한 원인을 막 찾아서 그거를 막 토닥여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화병이 너무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토닥여주고 심리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그 화병이 고쳐지진 않아요. 조금 더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황련의 용량이 8g 이상이 되는, 한 척에 8g 이상이 되는 그런 처방을 써야 될 정도로 심한 화병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화를 억제하기 힘듭니다. 자, 그럼 그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내 몸에 엄청나게 많은 그 화를 황련이나 석고, 시오, 치자 같은 한약재들을 이용해서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열을 훅 꺼주죠.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화가 훅 줄어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심신증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꿀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심신증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몸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마음을 한번 다스려보고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은 몸을 다스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꿀팁 한의사 류상현이었습니다.